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뉴스메이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최고 수준의 정부 성명을 내고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도 오늘 송환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향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모시고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약간 좀 비켜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번 주 대북 관련 중요한 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월요일이었죠.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이었는데 남북 공동행사는 무산이 됐지만 북한이 매우 의미 있는 주목할 만한 성명을 내놨는데요. 먼저 좀 성명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성명 한번 보시죠. 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남 관계에서 대조란 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정일관하다. 온결에는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저국해방 이른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북남 관계와 저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김근식 교수님, 네. 두 분이 김 교수님이라 그 이름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6.15 남북 공동선언 무산이 됐는데 북한에서 굉장히 좀 급이 높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6월 15일을 맞이해서 북한의 이제 정부 성명이 나온 것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는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화 재개의 의지를 밝힌 것보다는 대화 재개를 위한 남쪽에 대한 요구 조건이 더 많습니다. 네. 그건 또 기존에 또 북한이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또 그대로 반복한 것이어서 제 생각에는 6.15 날을 맞이해서 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남측을 압박하면서 네. 6.15 공동선언에 대한 북측의 어떤 체제 우월성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어떤 도덕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번에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획기적인 무슨 유화적인 제스처라든지 네. 획기적인 대화를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부 성명이 물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어떤 돌파구 열릴 정도의 그런 아주 특별한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앞서 그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국민 2명 정도를 송환하는 그 정도의 아마 성의 표시로 저는 그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정웅 교수님, 사실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화의 급이 성명의 급이 사실은 보니까 공화국 정부, 공화국 명의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북한에는 정부라는 게 없습니다. 네. 북한은 내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작년도 7월 7일 날 인천 아시안 게임 그 참석을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 성명이라는 거를 이제 써먹었고, 네. 이번에 두 번째 써먹었는데 실체가 없는 정부 성명을 가지고 우리한테 뭐 각종 그런 그 전조건을 달고 이제 대화 제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정말로 제대로 정말 하고 싶으면은 국방위원회 성명이든가 아니면 당 중앙위원회 또는 뭐 당 중앙위원회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동시에 네. 우리한테 제의를 했으면 가장 그 권위가 있는 건데 현재 우리 언론에서 실체도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명을 갖다가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뭐 실체를 잘 모르는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례적인 일인 것만큼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 흔히 조평통이라고 얘기하는 단체 위주의 성명이 많았는데 어떤 공화국 정부다. 라고 한 거 보면 좀 무게 비중 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정부라는 게 없으니까 뭘 합니까? 위임에 의해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위임에 의해서 그래놓고 오늘 조선신보에서 뭐라 한다면 그 위임이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가 한 위임이다. 라고 조선신보는 해석을 하지만 진짜 그럼 그 위임이 김정은이냐? 그럼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위임이 누군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위임에 의해서. 최고로 지도자 김정은 위임에 의해서라는 표현했으면 모르는데 네. 그냥 정부 성명해놓고 위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우리의 한테 대화 제의한 그 실체 자체가 좀 모호한 그런 모호하다. 어떻게 보면 좀 선전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은 이걸 계기해서 우리가 이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예, 그 정부 성명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작년 7월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 파견을 결정하는 정부 성명을 냈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인데 이번이 그 전에 또 김정일 시대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통틀어면 5번이라고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93년에 북한이 이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입장을 밝혔을 때 이제 공화국 정부 성명을 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부라는 단어는 북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안에 여러 가지 내각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남쪽에 대해서 정부 성명을 할 때 남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북한의 내각에는 부서가 없어요. 그건 네. 당의 통전부가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통일부라고 하는 정부 조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의 대남 사업과 대남 대화를 제의할 만한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공화국 정부 성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봐야 된다는 말씀도 맞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북한이 자기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대원칙하에서 밝힌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3년에 NPT 탈퇴라든지 이번에 이제 대화 재개의 의지를 가진 것은 김정은이나 아니면 당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입장이 이거다라는 것을 자기 일반으로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만 나름대로 비중은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 국민 2명을 송환을 했는데 6.15 6.15 6월 15일 날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하겠다. 굉장히 이것도 역시 이례적인 조치 같은데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물론 날짜를 의미를 두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자기 체제에 필요가 없는 월북자나 이런 네. 사람들은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싫어서 북한에 갔으면 북한 체제는 더 싫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각종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비금 송수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죽이든가. 그렇다면은 그럴 바에야 도로 내놓는 게 낫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씨하고 신 씨 부부를 갖다가 이제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었다면은 주원문 씨라든가 아니면 김국기, 최충길 씨 그다음에 우리 김정옥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같이 내놨으면은 그건 확실한 대남 관계에선 제스처가 유화 제스처가 될 수 있는데 예,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 북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남아있는 분이 4분이고요. 그 4분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분들입니다. 네.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공화국 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억류해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재판이 또 확정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2명은 국정원에 이제 간첩으로 몰아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오늘 송환한 2명은 사실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고 구체적인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을 간 상황에서 북한에 지금 억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특별히 정치적인 사안이 게재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6.15를 맞이해서 남쪽의 대화 의지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정도만 2명 정도는 석방할 수 있다. 그러나 4명 정도는 상당히 정치범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관계를 보면서 오히려 남쪽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북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4명 정도의 비중이 있는 정치범 인사를 남쪽에 과감하게 풀어준다는 조건을 한다면 그것이 남북 대화 재개 물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일종의 이제 송환의 정치 단계에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북한이 미국인 선교사를 또 억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는 고위 인사를 들여보내서 평양에 가서 그 미국인들을 석방한다는 조건으로 북미 간의 고위급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은 지금 남아있는 4명은 향후의 남북관계 진행 정도를 봐서 그 송환의 정치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풀어준다면 남쪽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에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이처럼 판문점에서 그냥 2명을 내보내는 형식으로는 제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지렛대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북측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쪽에 유화 제스처로 보낸다면 우리도 그것을 모멘텀으로 활용을 해서 남북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북한의 성명 중에서 이제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이제 전제 조건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24 북한 제재 조치라든가 한미 군사
연습 뭐 중단 예.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전제 조건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걸고 들고 있죠. 뭐 5가지나 됩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것들, 그다음에 유엔 인권 문제에 또 동참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도 주장도 하고, 네. 또 자기들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뭐 북한 입장에 놓고 한번 보면은 현재 북한에서 대남 관련해서 어떤 전제권 없이 유화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고 할 만한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강경파 특히 그 김영철을 그 위주로 한 그 정찰 청구에서 네. 힘을 장악하고 있고, 현재 그 통전부 세력들이 저는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대남 제의를 하는데 어떤 유화적인 소리를 했다가 만약에 자칫 남북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은 전부 다 불똥이 튀어가지고 또 자기가 숙청이 되거나 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기들이 원래 주장한 건 다 얘기를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우리가 그 북한의 그 제의 자체가 굉장히 좀 그 호황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또 역제의를 해서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당신들이 원하는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자라고 역제의를 해서 북한이 그 나오면은 이번 그 광복 뭐 70주를 네. 계기로 해서 뭔가 남북한 간에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그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정부 성명에서 내걸고 있는 요구 조건들은 기존에 북이 계속 반복해왔던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6월 15일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해서 북이 내놓은 재화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되게 6.15 선언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그렇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민족끼리가 있고, 그다음에 흡수통일, 제도통일 반대 이야기가 있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6.15 선언의 이행을 박근혜 정부에게 압박하면서 자기들은 오히려 정당한 위치에 있다. 네. 라는 강조하는 좀 정치적 과시의 효과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좀 그 모멘텀을 살리고 네. 굳이 내민 손을 우리가 좀 맞잡아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 요구 조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갖자라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그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다음에 6, 7, 8월이 사실은 이 남북 관계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6.15 공동행사는 무산이 돼버렸죠. 이유 여사 방북권도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7월 달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 확답을 안 않고 주고 있습니다. 있죠. 네. 8.15 공동행사가 지금 눈앞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북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한 이상 네. 우리가 좀 더 북한을 좀 끌어들여서 대화의 창으로 좀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금 북한이 계속 서해 NLL 북방 한계선을 하고 침범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우발적인 뭐 사고 가능성이 많았지만 이번 달 들어서부터는 좀 의도가 있는 그런 좀 침범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화 제의하고는 조금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대화는 대화고 북한은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남북한 간의 긴장 상태를 조정하지 않으면 북한 그 내부 체제 결속을 시키기 어렵죠. 네. 그러면 자꾸 저 해외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 한국 제품이 세계 최고다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뭐 우리 그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북한 주민들의 그 불만을 무마시키려면 남조선 그 괴뢰 도당들이 말이지 네. 자꾸 북침하려고 그런다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옛날에서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포로 속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남조선 괴뢰들 봐라 말이야. 저놈들이 원래 본색이 그래. 이래가지고 대내 체제 유지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네. 특히 이번에 뭐 현영철이도 죽이고 또 장성택이 죽인 여파도 있기 하기 때문에 북한 그 고위 간부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내 체제 결속도 하고 또 하나는 남북 대화가 개최돼도 네. NLL 문제를 하나의 그 카드로 들고 나와가지고 다른 것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카드가 되거든요. 계속 이슈화 시킨다. 그렇죠. 이슈화시키고 하나의 그 의제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NLL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화국 정부 성명의 주요 내용이 예. 남쪽에 대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그다음에 뭐 오이사 조치 해제,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조건들을 다시 확인한 것이어서 향후에 열리는 남북 대화에서도 NLL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어야 의제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NLL 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일정 정도 유지되는 것이 북한이 향후 남북 대화 재개 시 자기들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NLL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군사적으로 이걸 이슈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뭐 작년부터 북한이 계속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이라든지 국방위원회 특별 제안을 통해서 남쪽에 대해서 대화 제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대결 중단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자고 하려면 자기들이 군사적 대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NLL 문제가 계속 자기들한테 필요한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전날이었던가요? 전날에 북한이 새벽 군사훈련하는 장면을 전격 공개했는데 네.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김정은 자체가 지금 집권 3년 차입니다만 젊은 지도자로서 군사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현지 지도자 할 때 여전히 지금도 군사훈련, 군 관련된 현장을 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사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노회한 원로한 그 군부의 어떤 세력들을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인민 대중의 어떤 견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대화와 남북 관계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군사적인 이슈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군사 문제를 이렇게 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대화와 어떤 그 위협을 계속 병진해가면서 이렇게 예. 지렛대로 삼는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이가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이제 과시하는 측면이 이제 가장 큰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그 많은 장군들을 갖다가 강등시키고 다시 복권시키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 핑계가 뭐냐면 전쟁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핑계를 댔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가 뭐 통일 대전에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올해 무슨 남침을 하겠다는 식으로 네. 뭐 이렇게 북한 그 군부들을 이렇게 독려했다. 독려하고 그랬죠. 닥달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끊임없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벽에 뭘 하는 건 말이죠. 우리 한국과 미국의 위성해 가지고 자기네 그 군사 작전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아. 얘들 새벽에 하니까 못 봤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너희들을 남침해서 기습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 핵무장을 뭐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걸 다 뭐 내놔라 하는 네. 측면도 하나 있고, 또 재밌는 건 말이죠. 김정일이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그 토막잠을 자고 네. 쇠기밥을 먹으면서 현지도 했다는 소리가 하는데, 저 아들도 말해요. 혹시나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됩니다. 체제 불안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때문일까요? 한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 공교로운지는 모르겠는데 6월 15일 날 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네. GOP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이게 참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좀 겹치는데 김은식 교수님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악영향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북으로서는 뭐 악영향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6.15를 맞이해서 공화국 정부 성명 정도의 수준으로 대화 의지를 확인해 줬는데, 그리고 우리 남쪽 국민 2명을 송환해 줬는데 네. 자국의 병사가 철책선을 뚫고 남쪽으로 기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뭐 썩 좋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향후에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군의 과연 경계태세나 이 국방태세가 과연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보건대로 이제 어저께는 이제 우리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문제는 없었다. 작년에 노크 기순 거랑 다른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노크 기순 정도의 허점이 구멍이 뚫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 MD를 지금 넘어서 남쪽으로 왔고 우리 군 GP의 4m 근처에 있는 데 가서 잤단 말이에요. 하루를 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기순이라는 말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우리 있는데 GP라는 게 물론 뭐 북측에 우리 MD를 넘어서 북측의 그 감시를 정확히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 근처에 수상한 동향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m 근처에서 하룻밤을 날을 새는 정도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 더 위험한 것은 그 날 새고 아침에 알이 박자마자 그 GP와 철책선을 흔들어가지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도 좀 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지금 휴전선에서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초소에서 바로 하루 넘어서 여기서 잠을 잤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제대로 관찰만 했다 그러면, 경계만 했다 그러면 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경계태세는 분명히 제가 볼 때 허점이 있었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 군생활하면서 이제 보트도 서보지만은 국방장관이 보고했듯이 10m 앞도 볼 수 없었던 안개가 자욱했고, 예. 그다음에 이 GP는 높은 데 있고 바로 밑에가 낭떠러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밑에 있는 건 관측이 어렵다는 얘기도 했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과학 장비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인공위성도 구름이 짙게끄면은 전혀 아래를 볼 수가 없고, 마찬가지 TOD 열상 장비도 안개의 그 습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있는 열이 발산되는 것이 그 희미하게 나타나거나 안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것이지, 그 초병들이 경계금을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그 초병이 정신을 안 차렸으면 쏴 죽였을 겁니다. 뭐 흔들었을 때도.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음을 소리를 듣고 귀신과 확인해서 그 총을 쏘지 않고 생복을 했다는 것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초병 자체는 내볼 때는 침착하게. 보상 효과를 줘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초병이 당연히 새벽에 순찰 들어오는데 정신이 멀쩡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네. 하루 저녁을 집이 가까운 데서 정확히 잤다는- 적군 아닙니까? 네네. 북한의 군사가 와서 잤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물론 대위태세를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만에 하나라도 귀순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기습남침을 목적을 가지고 와서 한 두어 명이 날밤을 샜다가 아침에 기습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국방태세 좀 안보태세 허점이 네.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 때도 참 호들갑도 많이 떨고 네. 좀 문책도 많이 했는데 국민들은 염려를 계속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번 계기로 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